나는 평생을 기업을 세우고 실패를 견디고 다시 일으키며 살았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나는 늘 그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부자가 되는 비법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쓸모없는 것을 먼저 버리는 것, 그것이 삶과 기업을 움직이는 첫걸음이다.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채울 수 없고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 나는 가난하던 시절 작은 방 한 칸에서 살았다. 쓰지 않는 물건이 쌓이면 방이 금세 답답해졌고 머리가 흐려졌다. 그때 깨달았다. 공간이 좁아서 답답한 게 아니라 버리지 않아서 답답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였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회사가 커질수록 버려야 하는 것들은 더 많아졌다. 돌아가지 않는 사업, 의미 없는 회의, 성과 없는 사람, 이미 시대가 지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회사는 무겁게 가라앉는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늘 물었다. 이것은 지금도 살아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흔적인가? 살아있는 것만 남기고 죽은 것들은 정리했다. 그 냉정함이 회사를 살렸고 그 결단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가끔 말한다. 회장님, 물건을 버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단호히 대답한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나를 버리는 것이다. 책장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고, 신발장을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이 보이고, 옷장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보인다. 하루라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서도 정리를 못하고 있다. 물건이 많다는 건 욕심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미루는 시간이 많았다는 뜻이다. 결정하지 못한 흔적들이 공간 속에 쌓인 것이다. 나는 늘 말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준비다. 버림은 손해가 아니라 선택이다. 기업도 사람도 결과는 무엇을 더 가졌는가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무엇을 과감히 지웠는가에서 나온다. 집도 마찬가지다. 정리가 안 된 집에 가보면 나는 돈이 어디서 새는지 금방 보인다. 읽지 않는 책 수십 권, 다시 입을 일 없는 옷,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쓰지 않는 소형 가전, 이런 것들은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심리적 에너지를 갉아먹고 선택 능력을 흐리고 집중력을 잡아먹는다. 집중력을 잃는 순간 일의 속도가 떨어지고 결국 경제력까지 영향을 받는다. 정리는 곧 부부의 시작이다. 정리가 된 집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물건의 개수보다 방의 여유가 먼저 보인다. 둘째, 현관에서부터 호흡이 편안하다. 셋째, 선택이 빠르다. 무엇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다. 나는 이것을 공간의 지능이라고 부른다. 공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일도 다스리고 관계도 다스리고 시간도 다스린다. 사업을 하면서 나는 온갖 전략을 연구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갖고 있어도 군더더기가 많은 기업은 절대 멀리 가지 못한다. 불필요한 비용, 불필요한 보고, 불필요한 절차,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회사는 가벼워지고 빠르고 정확해진다. 사람도 똑같다. 쓸데없는 잡념, 의미 없는 인간관계, 이미 끝난 목표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삶은 전혀 다른 속도를 낸다. 나는 늘 초심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 대답하지 못한다. 무엇이 가치 없고 무엇이 의미 없고 무엇이 발목을 잡는지 모르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길은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릴지 정확히 아는 데에 있다. 정리된 공간은 선택을 단순화하고 단순화된 선택은 행동을 빠르게 만든다. 행동이 빨라지면 기회가 많아지고 기회가 많아지면 성장한다. 그러니 정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전략이다. 부의 시작은 행운도 능력도 아니다. 정리의 힘이다.
나는 내 삶과 회사를 이 원칙 하나로 움직였다. 이제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더 가지려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버린다는 것은 나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고 가벼워진 사람만이 멀리 간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첫걸음은 늘 같다. 채우기 전에 비워라. 비우기 전에 보라. 보고 나서 결정하라. 사람들은 흔히 물건이 너무 많아 삶이 무거워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물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잡아먹는 습관들이다. 물건은 눈에 보이니 치울 수 있지만 습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치우기가 훨씬 어렵다. 그렇기에 나는 평생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어떻게 비우느냐라고 강조해 왔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으로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달라진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을 쓰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내 하루 중에서 버려야 할 시간은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로 내 삶은 크게 달라졌다. 사람들은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면서는 시원함을 느끼지만 필요 없는 시간을 버릴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은 물건보다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 몇 개의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않지만 쓸모없는 시간을 버리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내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즉흥적 행동. 둘째, 미루기의 반복. 즉흥적인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감정에 맡긴 행동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온다. 감정은 불안정하고 불안정은 결정을 흐리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루를 소비한다. 계획되지 않은 만남, 의미 없는 인터넷 검색, 필요 없는 대화, 목표 없는 이동, 이런 것들이 하루 전체를 잡아먹는다. 그들은 늘 바쁘지만 아무 성과도 없다. 나는 이를 바쁜 빈곤이라고 불렀다. 바쁘다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 하루였다. 미루기의 습관은 더 치명적이다. 미루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키우는 것이다. 해결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쌓아두면 스트레스로 돌아오고 스트레스는 다시 집중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나는 사업가들에게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했다. 미루는 순간 손실은 이미 시작된다. 불필요한 시간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목표는 들어올 공간이 없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물어보면 대부분 말문이 막힌다. 오늘 당신이 버린 시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젊었을 때 삼성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회사가 작은 단계에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버려야 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 회의 시간을 줄이고 보고 체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의미 없는 보고를 금지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편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그 효과를 느낀다. 회사가 빠르게 움직이고 결정이 명확해지고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 기업은 사람과 같다.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흔들리고 정리되지 않은 기업도 흔들린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내가 강조하는 시간의 경영이다. 나는 시간을 투자, 소비, 낭비로 나눠서 본다. 투자는 미래를 바꾸는 시간, 소비는 오늘을 유지하는 시간, 낭비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시간.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이유는 그들의 하루 중 투자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운에 맡기고 운에 맡긴 사람은 실패에 흔들린다. 나는 운을 믿지 않았다. 나는 시간을 믿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나는 하루를 4가지 질문으로 관리했다. 1.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2.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무엇인가? 3. 남에게 맡겨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4. 오늘 반드시 버려야 하는 시간은 무엇인가? 특히 4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만 나는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결정했다. 이 원칙이 나에게 빠른 결정을 가능하게 했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었다. 불필요한 행동을 버리면 집중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면 성과가 자연스럽게 쌓인다. 성과가 쌓이면 기회가 온다. 결국 기회를 만드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정리된 시간에서 나온 집중의 힘이다. 나는 늘 말했다. 시간을 정리하지 못하면 돈도 정리되지 않는다. 돈이 정리되지 않으면 삶도 정리되지 않는다. 부자는 시간을 다스리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끌려다닌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하루에서 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시간들을 제거해야 한다. 10분, 30분, 1시간, 이 작은 버림들이 쌓일수록 인생은 가벼워지고 목표는 선명해지고 속도는 빨라진다. 시간을 비운 사람만이 새로운 시간을 채울 수 있다. 그 비움 속에 배움이 들어오고 기회가 들어오고 돈의 흐름이 들어온다. 가난을 만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시간의 쓰임이다. 부를 만든 것도 재능이 아니라 시간의 선택이다. 이제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버려야 할 시간은 무엇인가? 당신이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날, 당신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업을 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착각이 있다. 회장님, 우리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더 버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럴 때마다 단호히 말했다. 성공한 기업일수록 더 많이, 더 깊이 버려야 한다. 성공은 쓰레기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나 성공의 주변에는 반드시 불필요한 것들이 자라난다. 칭찬, 자만, 형식적 보고, 늘어난 절차, 불필요한 회의, 과거의 방식, 성공 이후에 버리지 못하면 기업은 정체되고 정체는 곧 쇠퇴의 전조다. 삼성이 성장하면서 나는 하루하루가 결정의 연속이었다. 어떤 사업을 키울지보다 어떤 사업을 정리할지를 먼저 고민했다. 사람들은 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오래된 사업을 접는 것이 더 큰 용기라고 봤다. 성공을 견딜 줄 모르는 기업은 반드시 무너진다. 성공을 정리할 줄 아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나는 늘 조직을 이렇게 바라봤다. 지금 이 조직 안에서 더는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업이든 사람의 역할이든 절차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모두 정리 대상이었다. 기업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혈관이 막히면 병이 생기고 살아있는 조직도 흐름이 막히면 병이 난다.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이미 굳어진 방식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이 조직을 죽이는 첫 문장이라고 본다. 과거의 성공 방식은 결국 현재의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성공 방식을 버려라. 성공을 만든 방식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삼성이 중소기업 규모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셀 수 없는 결정을 다시 내려야 했다. 보고 체계를 바꾸고 품질 기준을 다시 세우고 조직 구조를 재편하고 과거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떠나보내야 했다.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냉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냉정하지 않으면 조직은 더 빨리 무너진다. 나는 사업에서 이런 원칙을 세웠다. 일이 사람을 끌게 하지 말고 사람이 일을 끌게 하라. 과정이 목적을 잡아먹지 않게 하라. 조직도 KPI도 회의도 최소화하라. 모든 자원은 살아있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
하나의 성공은 다음 실패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특히 네 번째 원칙을 나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회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정체가 아니라 손실이다. 움직이지 않는 설비, 성과가 없는 부서, 그저 배우지 않고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 모두 회사의 미래를 잠식한다. 기업에서 버린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고 자원의 흐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를 다시 정의해야 했다. 한때 잘 나갔던 사업이더라도 미래가 없다면 과감히 정리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회장님, 이 사업은 그래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답했다. 돈을 버는가가 아니라 미래를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보라.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지만 성공한 기업은 더 큰 미래를 위해 현재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 현재의 이익에만 매달리는 기업은 이미 퇴보를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조직 안에서 느린 사람을 경계했다. 느린 사람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학습 속도가 느리고 변화 의지가 없으며 자기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경계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조직에서 부서 하나를, 프로젝트 하나를, 팀 하나를 서서히 무너뜨린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자를 때가 가장 힘들다. 그러나 조직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면 그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조직은 개인보다 크다. 회사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미래의 생존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 나는 어느 날 임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버리는 순간 회사는 살아납니다. 버리지 않으면 회사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더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만큼 더 강해졌다. 버리는 경영은 냉정한 경영이 아니다. 살리는 경영이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산소 공급 같은 것이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새로운 전략을 붙이는 것보다 먼저 오래된 습관을 걷어내야 한다. 이는 회사를 가볍게 하고 가벼운 조직은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은 기회를 먼저 잡는다. 성공이 기업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계속 버리는 습관이 기업을 강하게 만든다. 기업의 미래는 혁신이 아니라 정리에서 출발한다. 정리 없는 혁신은 혼란이고 정리된 혁신은 비로소 힘을 가진다. 이제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속한 조직은 지금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이 질문을 회피하는 기업은 잠시 성공할 수는 있어도 결코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생을 경험하며 깨달은 것은 사람이 기업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사람이 기업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물건을 버리는 것보다 사업을 접는 것보다 시간을 정리하는 것보다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사람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사람을 정리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함부로 내쫓는다는 뜻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기대치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치가 잘못 설정된 관계는 개인과 조직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결국 큰 손실을 가져온다. 기업이 커질수록 나는 사람을 두 가지 기준으로 보았다. 첫째, 신뢰. 둘째, 학습 능력. 신뢰가 두 번 깨지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결국 조직을 지치게 만든다.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실해도 변화하는 시장에서 회사를 지키지 못한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 저 사람은 정이 많고 성실합니다. 그러나 성실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성실하지만 배우지 않는 사람, 성실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성실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조직의 속도를 늦춘다.
기업은 감정이 아니라 미래로 움직인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남겨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다.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와 그 사람이 성장하는 속도가 같은가를 보라. 속도가 같다면 함께 가면 되고 속도가 다르면 결국 멀어진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법칙이다. 나는 인재를 볼 때 능력보다 태도를 먼저 봤다.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신뢰를 지키는 태도, 책임을 지는 태도,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문제가 생기면 숨지 않고 나오는 태도.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조직의 기둥이 된다. 반대로 겉으로는 능력 있어 보이지만 자기만 알고 성과만 챙기고 남 탓을 하며 조직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나는 이런 사람을 가장 경계했다. 조직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품성으로 유지된다. 신뢰를 지키는 사람은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은 작은 실수도 기업을 위험에 빠뜨린다. 그래서 나는 신뢰를 기준으로 사람을 다시 배치하고 때로는 정리해야 했다. 사람을 정리하는 것은 기업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다. 나는 평생 그 결정을 할 때 가장 오래 고민했고 가장 무겁게 책임졌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람 문제를 미루는 기업은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기업은 결국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에서 결정된다. 사람을 남기는 기준, 사람을 키우는 원칙, 사람을 정리하는 용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회사는 결코 멀리 가지 못한다. 나는 말했다. 사람을 믿되 정확히 보라.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미래로 판단하라. 조직을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사람을 잘못 남기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을 살리는 것도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배움으로 성장하는 사람,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회사의 역사를 만든다. 이제 당신도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사람을 정리하는 순간 조직의 속도는 달라지고 당신의 인생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기업을 경영하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달았다. 세상은 늘 변하는데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벽에 갇혀버린다. 나는 그 벽을 오래된 자아라고 불렀다. 사람은 물건을 버릴 줄 알고 시간을 비울 줄 알고 관계를 조정할 줄 알면서도 정작 가장 오래된 자신을 버리지 못한다. 내가 보기에 진짜 혁신은 기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사고방식에서 시작된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여러분, 변화는 제도가 아니라 내면의 업데이트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머릿속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업은 반드시 멈추게 된다. 가장 무서운 적은 경쟁사가 아니다. 어제의 나,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는 나였다. 나는 삼성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키우면서 무수히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기술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시장을 바꿨다.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늘 사람의 마음이었다. 과거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 위험을 두려워하는 사람,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업을 성장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더욱 깊이 보면 그 사람들도 결국 한 가지 문제에 갇혀 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회피하는 것이다. 나는 평생을 살며 이런 진실을 깨달았다. 사람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습관도 물건도 시간이 아니라 한계가 고정된 사고방식이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경험은 시대가 바뀌면 오히려 위험한 기준이 된다. 과거에 성공한 방식에 집착하면 현재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 결과 성공의 기억이 실패의 원인으로 변해버린다. 나는 나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물었다. 지금 나의 생각 중 무엇이 이미 낡았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리더는 곧 조직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회사 간부들이 모두 새로운 생산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회장님, 지금 방식도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은 숫자를 들이밀고 위험을 이야기하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나는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말하는 충분이라는 표현이 이미 우리를 멈추게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충분하다라는 말을 가장 위험하게 여겼다. 그 말 속에는 자만, 안주, 두려움, 나태가 숨어 있다. 성공한 기업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한 단어에서 시작된다. 나는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 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조차 다시 검토하려 했다. 내가 가진 사고방식이 기업의 미래를 막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했다. 경쟁자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익숙한 틀 속에 있었다. 사람이 오래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의 나를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없다. 나는 이것을 내면의 정리라고 불렀다. 내면의 정리란 무엇인가? 세 가지다. 첫째, 낡은 기준을 버리는 것. 과거의 성적표로 현재를 판단하는 순간 사람은 멈춘다. 둘째, 잘못된 자존심을 버리는 것. 모르면서 안다 하고 배우지 않으면서 이미 충분하다 하는 태도는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셋째, 두려움을 버리는 것.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다. 나는 자식들에게 늘 말했다. 자기가 가진 생각을 의심할 줄 모르면 절대 큰일을 해낼 수 없다. 의심은 불안이 아니다. 의심은 점검이다. 점검은 진보다. 내면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어 보여도 결국 작은 변화에도 흔들린다. 그러나 내면이 정리된 사람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기업이 혁신을 하려면 먼저 기존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새로운 전략은 언제나 기존의 전략을 흔드는 과정에서 나온다. 기존의 사고방식이 너무 단단하면 회사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없다. 혁신은 배우는 사람에게 오고 배우는 사람은 자신을 비우는 사람에게 온다. 비우지 않는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나는 지금 어떤 오래된 나를 붙잡고 있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조직은 새로운 속도를 얻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 변화는 두렵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담담하게 대답했다. 변화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을 이유로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의 미래는 이미 실패하고 있다. 나는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삼성을 만들 때도, 회사를 키울 때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불안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신호다.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는 대신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는 법을 배웠다. 두려움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말하는 경고를 해석하고 그 경고를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익숙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익숙함은 안전이 아니라 가장 느린 자기 파괴다. 나는 사업을 시작하며 이렇게 다짐했다. 세상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겠다. 이 태도가 나를 앞으로 밀어붙였고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주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을 알면서도 움직이는 힘이다.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반대했다. 회장님, 위험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나는 그 모든 말을 들었다. 그들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각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나는 미래를 기준으로 보고 있었다. 나는 그 당시 상황을 잊을 수 없다. 수많은 보고가 올라왔고 리스크 분석이 빼곡히 쌓였고 실패 확률이 적나라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밤새 생각했다. 그리고 아침에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래를 두려워해 멈춰있는 기업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실패한 것이다. 두려움은 미래를 막고 결단은 미래를 연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영구적인 실패가 찾아온다. 실패는 일시적이고 두려움에 굴복한 멈춤은 영원하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지 못하는 자신을 두려워하라. 실패는 기록이지만 도전하지 않음은 성장의 중단이다. 성장이 멈추면 기업도, 사람도, 조직도 조용히 무너진다. 나는 두려움 극복의 원칙을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미래의 기준으로 결정하라.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대부분의 도전은 무모해 보인다. 그러나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무모함이 기회로 바뀐다. 둘째, 실패를 비용으로 받아들여라. 도전의 실패는 비용이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는 실패는 존재의 위기다. 셋째, 두려움을 분석하라. 두려움은 항상 이유가 있다. 준비가 부족한지, 경험이 없는지, 정보가 부족한지. 두려움을 분석하면 두려움은 도구가 된다. 분석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족쇄가 된다. 나는 혁신을 이야기할 때 기술이나 전략보다 먼저 이 3가지를 강조했다. 왜냐하면 혁신은 두려움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없는 혁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혁신은 위험을 뛰어넘을 때 생기고 위험을 뛰어넘는 힘은 내면의 용기에서 나온다. 나는 일을 할 때 항상 한 발 더 나아가려 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다. 나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고 싶었다. 그 길이 험하고 결과가 불확실해도 먼저 나아가는 사람이 기회를 얻는다.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은 두려움이 없으시니까.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두려움이 발목을 잡도록 두지 않았다. 두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두려움은 무서운 감정이 아니다. 두려움은 방향을 알려준다. 사람이 성장해야 하는 지점을 비춘다. 기업이 바뀌어야 할 지점을 알려준다. 두려움이 큰 곳일수록 그 안에는 반드시 큰 기회가 숨어 있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기술 때문이 아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다.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먼저 두려움을 견뎠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견디면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본다. 기회를 먼저 보면 성장이 남들보다 빠르다. 성장의 본질은 속도이고 속도의 본질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 두려움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제 당신도 질문해야 한다. 나는 무엇 때문에 멈추고 있는가? 그 멈춤을 만든 두려움의 정체를 보면 당신이 다음으로 가야 할 방향이 보인다. 두려움을 향해 가는 사람만이 미래를 얻는다. 그리고 미래는 한 번도 두려움을 정리해 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오지 않는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한 가지 진실을 누구보다 명확히 보았다. 미래는 준비한 자에게만 열리고 준비는 규율을 지킨 자만이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늘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며 산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안주는 안정이 아니라 퇴보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업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편안함 속에서 멈춰 있는 순간 세상은 이미 당신을 앞서 달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준비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예측은 말이고 준비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수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지속성 있는 준비였다. 준비가 일회성이 되는 순간 그 조직은 미래를 향한 추진력을 잃는다. 기업은 탄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규율로 움직인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지켰다. 첫째, 위기는 반드시 온다. 그러나 준비한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된다. 기업이 잘 될 때 방심하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견딜 힘이 없다. 나는 사업이 잘 될수록 더 긴장했다. 잘 될 때 미래를 만들지 않으면 어려울 때는 어떤 변화도 시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 전략은 단기 성과 위에 세우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에 흔들린다. 그러나 진짜 경영자는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위한 기반을 쌓는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당장의 이익을 버리면 기업의 10년이 보인다. 셋째, 시스템은 사람보다 오래간다.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시스템은 회사의 기준을 지킨다. 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시스템은 실수를 줄이고 실수는 비용을 줄이며 비용이 줄면 기업은 더욱 강해진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규율을 지키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기본을 강조했다. 기본이 단단한 조직은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기본이 약한 조직은 작은 변화에도 무너진다. 나는 종종 젊은 직원들에게 물었다. 당신이 매일 지키고 있는 관습은 무엇인가? 그 관습이 바로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습관이 쌓여 규율이 되고 규율이 쌓여 실력이 되고 실력이 쌓여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 규율 없는 노력은 혼란이고 규율 있는 노력은 힘이다. 삼성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도 규율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경제가 흔들릴 때일수록 더 정확하게 숫자를 들여다보고 더 꼼꼼하게 원칙을 지키고 더 절제하며 움직였다. 위기 속에서 절제하고 혼란 속에서 규율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의 권력이다. 권력이 없는 조직은 조금만 흔들려도 쓰러진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조직은 어떤 충격에도 버티고 성장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위기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현재를 낭비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를 단단하게 만든다.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남는다. 세상은 늘 움직이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이런 시대일수록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큰 변화의 파도에 휩쓸린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새로운 길을 만든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나는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를 걱정만 하고 있는가? 걱정은 아무런 미래도 만들지 못한다. 준비만이 미래를 바꾼다. 미래를 만드는 것은 운도 능력도 아니다.
꾸준한 준비이며 준비를 지켜내는 규율이다.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만이 기회를 붙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내가 평생 경영을 하며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정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리는 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삶과 기업을 움직이는 근본 구조다. 삼성을 세우며 나는 그 사실을 매일 확인했다. 성공은 더 많은 것을 쌓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나는 젊은 시절 가난했지만 가난 속에서도 중요한 원칙을 배웠다. 어지러운 방에서는 생각이 흐려지고 불필요한 물건은 시간을 뺏고 혼란스러운 관계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며 정리되지 않은 마음은 결국 삶 전체를 흐리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정리를 비움이라고 하지 않고 선택의 기술이라고 불렀다. 버린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뜻이고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를 명확히 정하는 일이다. 나는 평생 5가지를 정리하며 살아왔다. 1. 공간의 정리. 삶의 질서를 만드는 기반. 집과 사무실의 공간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공간이 정리되면 머리가 정리되고 머리가 정리되면 결정이 빨라진다. 결정이 빨라지면 기회는 놓치지 않는다. 공간의 정리는 결국 삶의 속도를 바꾸는 행위다. 이 시간의 정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 사람은 물건은 버리면서 시간은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 정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하지 못한다. 불필요한 일정, 의미 없는 만남, 미루기 습관, 목적 없는 소비 시간을 제거해야 비로소 새로운 기회가 들어온다. 시간의 정리는 미래를 위한 공간 확보다. 3. 사람의 정리 조직의 생존을 지키는 결정. 나는 사람을 내치려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리했다. 신뢰를 2번 깨는 사람,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 책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젠가 조직을 흔든다. 사람 정리는 냉정한 결정이 아니라 조직을 지키는 결정이다. 4. 내면의 정리. 가장 깊고 어려운 변화. 오래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성장하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의 생각을 끊임없이 의심했다. 낡은 기준, 불필요한 자존심, 변화를 거부하는 두려움.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어떤 혁신도 시도할 수 없다. 내면의 정리는 혁신의 출발점이다. 5. 전략의 정리. 미래를 위한 선택과 집중. 기업이 성장하려면 새로운 전략을 더하기 전에 오래된 전략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시대가 지나간 사업, 효율이 없는 구조, 느리고 복잡한 절차. 이것을 정리해야 새로운 길이 보인다. 전략의 정리는 미래의 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이 5가지 정리가 이루어질 때 사람과 기업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지며 그 가벼움 속에서 속도와 힘이 나온다. 나는 평생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꿈꾸지 않았다. 나는 끊임없이 가벼워지는 기업을 만들고자 했다. 가벼운 조직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먼저 보고 실행이 빠르다. 성장은 가벼움에서 시작된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운을 맞이할 수 없다.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정리된 사람의 삶에는 기회가 머물 공간이 있다. 기회는 복잡함을 싫어하고 질서를 사랑한다. 나는 경영을 하며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었다. 돌아보면 성공을 만든 것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다. 가장 기본적인 정리의 힘이었다. 그리고 이 힘은 기업뿐 아니라 가정, 인간관계, 심지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바꾸려는 것은 삶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질서다. 질서를 세우면 인생은 스스로 움직인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진실해지는 순간 당신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버린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이다. 정리는 손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리 만들기다. 그리고 자리를 만든 사람만이 큰 것을 담을 수 있다.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크게 이루고 부를 만들고 역사를 남긴다. 나는 그 사실을 삼성이라는 기업을 통해 보았고 내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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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다.